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들려오는 역대급 경제 폭망 소식,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챙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2025년 8월 13일 보도에 의하면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대기업 정도 되는 큰 기업들의 어떤 폐점이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본사 전 직원 중에 희망자들을 무급휴직을 한다. 그리고 15개 점포 정도면은 거기에 물론 뭐 비정규직이긴 하겠지만 무기계약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홈플러스 없어진대요.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 수순. 홈플러스라고 하는 그 기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마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리가 자주 가는 그런 대형마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놀라운 점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에 둔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벤처기업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서 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에 둔감한 전통적인 소비 유통기업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폭망 수준이냐?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인 한마디로 말해서 장보는 그러니까 소비 유통기업조차도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로 경제 위기인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제 위기는 말이죠. 유니콘 기업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정말 대한민국의 이 창업 신화를 쓴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죠. 몸값이 4조 원에서 4천억까지 추락했다.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서 샛별처럼 등장한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시간 내에 이렇게 성장하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이룬 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조차도 이 경제 위기를 지금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에 둔감한 전통적인 소비 유통기업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샛별처럼 나타난 유니콘 기업도 어려운 상황. 자, 그런데 대기업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LG전자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대기업도 예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사업을 접고 난 이후에 가전에 집중하면서 실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따라서 최근에는 그래도 그나마 잘 나가는 대기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대기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위기설이 돌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안 좋죠. 대외적으로 안 좋은 것은 아무래도 관세 후폭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장벽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인 환경은 경제 폭망급의 내수 위기, 이런 대내외적인 어떤 불안들이 이 대기업마저도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위기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문가들의 전망 2.8보다 2.7로 발표되면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뒷받침해 줬는데 이틀 뒤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예상을 깨고 무려 0.9% 정도가 더 올라간 3.3%를 기록을 해서 이 관세 인상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 경기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경기는 둔화하는,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안 꺾이고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간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월에 미국의 자금 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올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월가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investing.com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그림이 게재가 됐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I'm back 이라고 돼 있죠. 곰이 황소를 이렇게 물어버리는 그런 사진인데, 이거는 뭔가 고개를 드는 미국의 위기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고공행진했던 자산시장, 미국 주식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면 자산시장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미국의 GDP의 상승률의 그래프를 맞대어 보면요. 지난 50년간의 그래프입니다. 세 곳 정도가 굉장히 특이한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년대 초에는 말이죠. 미국의 GDP 그래프는 이렇게 완만했는데 주가 상승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던 첫 번째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코로나 때 GDP는 꺾였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두 번째 이상한 구간.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구간이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상한 구간에는 주가가 다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상한 구간이 나타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GDP의 상승 곡선은 굉장히 완만한데 주가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전에 두 번의 주가 폭락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경제 위기설과 맞물려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우려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포스코 ENC,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공능력 7위의 건설사인데요. 이 회사가 영업정지의 후폭풍으로 약 10조 원 정도의 손실이 추정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소비가 굉장히 부진하고 내수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경제TV의 25년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소비 부진, 술이 웬 말이냐? 어디에 쓰나 봤더니 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 보면 2분기에도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술집 매출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작년에도 내수분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작년보다도 10% 매출이 줄었다. 고금리 압박으로 개인 사업자들 대출이 있는 사업장 49만 개가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술집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마중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는 정부까지도 어렵다. 자, 이번에 추경 포함해가지고 또 상당히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정부가 이제 빚을 좀 지게 되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국채 이자를 30조 원을 넘긴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지난해까지 28조였고요. 4년간 51%가 급증을 했다. 자, 그러니까 올해가 국가 채권 이자 비용으로 내야 될 돈이 사상 최초로 30조 원을 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정부가 GDP에 비해서는 부채가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외 경제에 너무 큰 영향,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정부도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수익률에만 목을 매는 것보다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 재테크의 세 가지의 함수 중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소득은, 다시 말해서 원금은 10% 정도를 더 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개인의 위기, 기업의 위기, 정부의 위기,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것은 결국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균형점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또 글로벌 경제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실체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위기 이야기할 때마다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좀 둔감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남들보다 10% 원금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